뉴욕시에서 불법으로 주택을 고치다가 부과된 벌금 누적액이 50만 달러에 이릅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유해가 논란이 되면서 FDA가 전자담배 회사에 광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미국 내 대학교 평가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악명 높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감옥에 새 검색대가 설치돼 흉기 반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를 구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부과하는 주택건물법 위반 티켓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적발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주택 개보수 관련 벌금 납부 연체 등으로 받은 추가 벌금 액수는 약 $800부터 25,00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에 사는 진 해로우 씨는 가정집 지하실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1,600짜리 불법 개보수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로우 씨는 전 집주인이 지하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벌금을 내지 않고 14개월을 버티다 불이행 명목으로 벌금이 $16,500까지 늘었습니다. 또 다른 퀸즈 주민 올라니아주 울리페이는 불법 공사로 적발돼 지난 2010년 티켓 3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벌금은 총 $49만 5,800에 이르고 있습니다. 티켓을 받은 주민들은 벌금 티켓 처리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누적되는 벌금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주택 전문 변호사들은 건물주가 티켓에 명시된 빠른 시간 안에 벌금을 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시정부는 그동안에도 새로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정부는 최근 건물 단속 강화를 위해 수백 명의 인스펙터를 새로 고용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대표적인 전자담배 업체인 줄의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통신에 따르면 FDA는 9일 경고 공문을 보내 이 회사가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줄이 연방정부로부터 전자담배를 더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한 만큼 이런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FDA는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각종 위법적 광고 사례에 대해 회사 측이 향후 15일 안에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FDA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과징금 부과, 제품 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상기시켰습니다. 회사 측은 FDA가 보낸 공문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년 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이 급증하면서 연방 및 주 정부의 감시 눈길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FDA는 공문에서 이 회사 직원들이 고교를 방문해 자사 제품이 전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한 것을 위법 사례의 하나로 이는 지난 7월 의회 청문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미국 내 대학교 평가에서 프린스턴대가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최규호 기자입니다. UCLA는 최우수 공립대학으로 꼽히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매년 미국 내 1,400여 개 종합대 단과대를 대상으로 학문의 질을 비롯해 졸업률, 유보율, 사회적 유동성 등
각종 학문적 지표와 졸업생 배출 추이 등을 평가해 최우수 대학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최우수 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대가 1위, 하버드대가 2위, 컬럼비아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예일대가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10위권 내 순위는 스탠퍼드대와 시카고대, 펜실베니아대가 공동 6위를 차지했고 노스웨스턴대가 9위, 듀크대와 존스 홉킨스대가 공동 10위를 기록했습니다. 20위권 안에는 칼텍, 다트머스대가 공동 12위, 브라운대가 14위, 노트르담대, 벤더빌트대 공동 15위, 코넬대, 라이스대 공동 17위, 세인루이스 워싱턴대가 19위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공립대학 순위에서는 UCLA가 2연속 UC 버클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UC 버클리가 전체 대학 순위 22위로 공립대학 순위 2위에 랭크됐습니다. 미시건대 앤아버와 버지니아 주립대, 조지아 공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린은 3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최교입니다. 최근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교도소에 새로운 신체 검색대가 설치돼 흉기 반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남녀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 내부의 흉기를 감춘 경우 이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된 신체 검색대는 그동안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흉기들을 압수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감옥 안에서 폭력도구로 또는 자해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소품들은 칼을 비롯 칼날, 볼펜 뚜껑 등 예리한 부분을 가진 물건들입니다. 총기류를 갖고 비행기에 탑승을 할 수 없듯이 칼날 같은 예리한 도구는 감옥 안으로 사입이 불법입니다. 오랫동안 라이커스 감옥 당국은 이러한 최신형 검색대 설치 예산을 요구해 왔고 지난 7월에 주정부에서 이를 승인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면 이 검색대는 불과 수초 만에 몸속에 숨긴 무기들을 찾아냅니다. 현재까지 칼날류 8개와 금속물체 6개, 수술용 칼 2개 등이 이 검색대 덕분에 압수되었습니다. 일단 검색대를 통해 흉기가 발견되거나 검색을 거부할 경우 독방 신세를 당하거나 면회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폐지 관련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11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과의 빅딜을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다카 폐지 정책을 허용하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다카 수혜자 구제안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을 공화와 민주 양당이 빅딜 협상을 통해 맞바꾸자는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다카 폐지 결정 발표 이후 연방의회에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하는 대신 능력과 학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 도입 및 국경 장벽 강화안 등을 제안하면서 빅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카 폐지 위헌 소송이 연방대법원으로 옮겨가면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몸을 맡긴 운전자가 숙면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또다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9일 MBC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다코타 랜드라는 이름의 남성은 전날 매사추세츠주 뉴턴시 인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도중 옆 차선의 테슬라 자동차 운전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든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도 등받이를 젖힌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운전자를 깨우려고 자신의 자동차 경적을 울려봤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 남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운전자들의 위험한 장난으로 보인다면서 테슬라의 운전관리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운전에 대한 주의를 주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기능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철저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언제든 수동 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지난주 허리케인 도리안의 이동 경로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을 반박했던 국립해양대기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해고 협박을 가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엘라바마주가 도리안의 피해 예상 지역에 포함된다고 발언한 뒤 국립해양대기국 엘라바마 버밍햄 지부와 언론의 반박에도 수차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6일 그리스 출장 중이던 로스 장관이 닐 제이컵스 국립해양대기국 국장대행에게 전화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립해양대기국의 반박 입장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이컵스 국장 대행은 이 같은 지시를 즉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로스 장관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립해양대기국 소속 임명직 공무원들을 해고할 것을 협박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협박에 국립해양대기국은 결국 그날 일반적이지 않고 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성명을 발표해 엘라바마가 도리안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는 기존 예측을 철회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의 크레이크 맥클레인 수석과학자 대행은 9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기관 소속 과학자 대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한 결정을 조사 중이라며 이런 결정이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초기 예측에서 엘라바마도 피해 예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지도를 내밀었지만 이 지도에는 누군가 검정펜으로 플로리다주의 경계를 넘어서 엘라바마 남부까지 피해 범위를 표시하는 선을 손으로 그어놓아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새 법안 개정에 따라 뉴저지 장례식장의 풍경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민주당 의원 3명이 발의하고 지난달 9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장례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법안 위반자들은 지난 8월 알려진 미들섹스 지역구 낸시 핑킨 주 하원 의원과 캠든 지역구 폴 모리아티 주 하원 의원 그리고 서머셋 지역구 앤드류 주이커 주 의원 등입니다. 이들 의원이 지난 회기에 발의해서 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에 발효된 새 법은 지금까지 금지됐던 장례식장 내 음식물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음식과 더불어 술을 제외한 음료수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리는 여전히 금지되며 음식의 저장과 서비스는 망자의 준비 공간과 안치 장소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반자들은 이 법안은 커뮤니티와 편리와 위로를 위한 것이다. 이는 주내의 장례식장의 비즈니스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망자의 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 동부 해상에서 전도된 현대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오에 갇혔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선내 화재 등으로 한때 구조 작업이 중단됐던 상황에 비춰볼 때 기적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조팀의 존 리드 대령은 선체 내부로부터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선원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며 구조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 호송 도중 탈주한 50대 블레인 바커스데일 부부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면 3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받게 됩니다. 애리조나주에서 72세 노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30일 뉴욕 인근에서 체포돼 구치소 호송 도중 유타주에서 교도관들을 제압하고 탈주했습니다.
이웃지간인 한인 할머니들의 말싸움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8일 아침 7시경 메릴랜드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에서 73세의 오천영 할머니와 82세의 박화자 할머니와 말싸움을 벌이다 벽돌로 박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지금까지 수차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할머니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뉴욕주가 향을 첨부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재추진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9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향을 넣은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정책 강화로 유학생들이 급감하면서 대학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개학 시즌 학생들이 F1으로 알려진 유학생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각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제교육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 급감의 83%가 학생 비자 발급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 해 퀸즈 플러싱 지역 길거리에 버려진 차량들이 무려 4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지난해 퀸즈 플러싱과 와이스턴 지역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보드 7지역에 버려진 채 방치된 차량은 모두 410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뉴욕시 59개 지역 중 6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허드슨밸리의 유명 소매점들의 폐점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카스데일 빌리지의 여성 의류상 LF도 문을 닫았고 경기 침체로 로컬 비즈니스가 줄어들면서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요즘은 아예 비어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스데일 버논힐 쇼핑몰에 위치하고 있는 로드앤테일러 백화점도 곧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과 함께 웨스트 나약의 팰리세이드 센터 내의 로드앤테일러 백화점도 오는 1월 말에 폐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뉴욕, 뉴저지에는 많은 한인 단체들이 있지만 특히 뉴욕에 있는 노인 상조에는 뉴욕, 뉴저지 전체를 아우르는 노인들을 위한 단체로서 모범 단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24년 차 됐지만 잡음이 없이 성장하고 있는 노인 상조의 배광수 회장님 모시고 오늘은 노인 상조의 가입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욕의 그 노인 상조회는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기, 목적, 그리고 현재 그 회원 수라든지 규모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자산 규모도 좀 궁금하실 텐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그 이민 1세들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이 1996년 5월 1일자로 이걸 발족을 시켰는데 뜻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자녀들에게 우리 장례비 부담은 주지 말자. 네. 우리가 좀 스스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해서 우리가 해결하자는 뜻으로 처음에 2,000불, 3,000불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 지금은 15,000불을 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원이 좀 알아야 할 사항은 네네. 혹시 내가 가입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걱정도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현재 자산 부동산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우리 자가 건물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97만 불에 매입을 해서 지금 아마 150, 120, 30 뭐 될 겁니다. 네네. 그런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고 또 현재 어떤 일이 많은 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네. 급하게 쓰기 위해서
100만 불 이상을 지금 현재 은행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단 해약을 하면은 드린 돈이 없습니다. 아, 해약하면 안 되는군요. 예, 예. 네. 왜 그러냐면 이건 먼저 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미 서로 지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약을 때문에 내드릴 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래서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설립 24년 차 됐는데요. 현재 그 사망 회원들에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지금? 예, 저희들은 그동안. 네. 현재까지 만 한 500명이 가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2,300명이 돌아가셔서 3,200여만 불을 지급을 했고 네. 지금은 배달 한 15분에 20분이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조금 발생액 그러니까 15,000불을 한 사람이면 그걸 20명이면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7,000명에 예. 나눠서 그럼 2불 상당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15명이면 30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30불씩을 이렇게 네, 이런 아, 도표가 지금 있군요. 얘기했습니다. 예, 예. 15분 언제 가입해서 네.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다. 연세는 네, 어떻게 네. 해서 이걸 딱 보내드립니다. 매월. 아, 통보를 예, 해드리는군요. 예. 매월 네. 송부해서 그러면 이제 보시고 아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30불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몇 35불 했습니다. 35불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는 그 정도. 예, 그죠? 30불, 35불. 근데 작년 겨울에는 조금 많았었어요. 겨울에는 원래 조금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좀 예. 상을 당하시죠.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뭐 15명, 20명이다 했더라도 가입하신 분이 40명, 50명 정도 매월 됩니다. 새로 들으시는 예,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네. 가입자가 훨씬 더 배 이상은 되고 있다. 네, 네. 안전하다 이런 생각 그렇죠. 듭니다. 예, 회원이 일단 충분히 확보돼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입 자격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시니어 나이가 62세부터 시작되니까 네. 62세부터만 받습니다. 그 네. 전에 가입하셔도 우리가 네. 못 받고 네. 대신에 76세까지만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럼 가입비는 얼마고 연회비는 또 얼마며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가입비는 150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년 40불씩 회비를 냅니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사무실 운영자금 네.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데 네. 저희들이 그 40불 낸 돈을 전략을 해가지고 지금은 98세 이상 되신 분, 네. 또 1996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네. 현재 상조금을 안 받고 있고 네. 또 회비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가입비가 있고 예. 1년에 이제 고정적인 40불 예.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 분할해서 내는 예. 돈. 그게 전부죠. 네, 그지가 이제 음. 150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불 상당히 한 사람당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30명이면은 네네. 이제 그걸 나눠 가지고 이제 15,000불 30으로 곱아서 나누기 7,000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노인 상조회 뉴욕에 또 백광수 회장님 나오셔서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뉴저지 전체를 아우르는 뉴욕 노인 상조회 한인 노인 상조회 백광수 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가입 방법과 혜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